단사나 합사가 합연사가 나뉘고 코드는 이 합연사를 두 개를 다시 모은 게 코드예요. 네, 공부했죠?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면사, 모사, 견사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직조를 해갖고 와서 경사, 위사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미드 거니까 몰라도 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직조의 기본이니까 경사하고 위사는 알아야 돼요. 경사하고 위사를 구분해서 쓰는 게 직사고, 편사는 편성할 때 쓰는 거고. 자, 편성용 소재가 되는 원사의 조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직물용 실에 비해서 꼬임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왜 적어야 되죠? 꼬임수가 많은 실은 어때진다? 꼬임을 많이 할 때, 우리 그때 실험했잖아요. 꼬이면 꼬일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실이 딱딱하고 까실까실해지기 때문에 편직을 할 때 끊어지고 잘 되지 않겠죠. 편직이 쉽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편성용 소재가 되는 원사는 굴곡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신축성도 좋아야 되고, 흡수성, 방수성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런 조건들이 균일해야지 편성용 소재가 되는 원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꼬임수가 작은 실은 확실히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꼬임수가 많은 실은 딱딱하고 까실까실하고 강도도 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꼬임수가 적은 실을 뭐라고 불러요? 약연사라고 부르고, 꼬임수가 많은 실은 뭐라고 불러요? 강연사라고 불러요. 이름 꼭 알아야 돼요. 모소 가공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잔터를 세우는 가공. 다음 방적사. 방적사 우리 펠트로 만들어 봤죠? 그다음 방적사 중에 면방적사, 모방적사, 마방적사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공부하세요. 면사 중에 소면사와 포마사가 정소면사가 있는데, 정소면의 과정을 거치는 실들은 조금 더 어떻겠어요? 빗질을 더 해주니까 어떤 상태가 될까? 슬라이버가 더 곱고 품질이 더 우수하겠죠. 응? 모사도 소모사, 방모사로 다니고, 긴 양질의 원모는 소모사고, 방모사는 짧은 부산물인 단모나 노이를 모아서 만드는 게 방모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필라멘트사와 생사, 견사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공부하세요. 단사하고 합연사. 약연사와 강연사인데, 실의 꼬임에는 우연과 자연, S꼬임과 Z꼬임이 있고, 강도가 큰 거는 약연사, 꼬임이 작은 거는 약연사, 꼬임이 많은 거는 강연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실의 꼬임의 목적들은 방적사와 필라멘트사 약간 다른데, 이걸 읽어보세요. 장식사. 우리가 펜시안이라고 했죠. 장식사는 뭐 매듭이나 루프나 노비나 스컬, 슬럭 같은 거를 외관에 감아서 좀 더 독특하게 만든 실을 말하죠. 그럼 장식사의 구조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되는 심사가 있고, 그 위에 감아주는 효과를 내는 효과사가 있고, 그 위에 결합시켜서 연결하는 결합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유를 실을 많이 생산하면서 장식사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트위드도 거의 장식사를 재직해서 만든 거예요. 다음 코방적사 공부하시고, 다음 피복사, 커버사는, 코방적사는 가운데 심사를 두고 그 위에 방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복사는 이렇게 위에 꼭 감아주는 거고,
여기 보면 코어 방적사는 이렇게 방적을 하는 거고 피복사는 이렇게 커버하는 거, 커버사. 그럼 이런 실을 가공하는 목적이 뭐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실을 가공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성섬유를 천연섬유의 느낌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실을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의 높은 기능성의 천연섬유의 외관과 촉감을 갖게 하는 게 실을 가공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건축을 지어서 인공 건축을 지어서 만드는데 보면 이렇게 변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면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죠. 그래서 맨 먼저 가공사 맨 먼저 텍스처사는 필라멘트사의 코일이나 크림, 컬, lum프 등의 모양을 넣어서 여러 가지 표면의 변화와 벌피성, 신축성을 크게 한 한기량을 크게 한 실을 텍스처사라고 해요. 텍스처사로 만든 원단이나 미국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벌크사는 이런 식으로 벌크 가공을 해서 만드는 방적사인데 이 하이 벌크사를 만드는 그 섬유는 뭘로 만든다? 하이 벌크사는 아크릴 섬유로 보통 만들어요. 모소사, 아까 모소 가공한 모소사, 정년 표백사도 있고 실켓사도 있어요. 이제 실의 꼬임에 대해서 보면 S 꼬임, 숫자 S, 영어 S처럼 생겨서 S 꼬임 우연으로 꼬이는 거고 주로 직물이나 편성물 모사에 많이 사용하고 Z 꼬임 좌연으로 돼 있고 면사에 많이 사용하는데 S코인과 Z코인의 단위 길이는 TPI, TPM이라고 해서 1인치당 길이 1m당 길이라고 했어요. 1인치당 길이는 방적사에 많이 쓰이겠죠. 단사, 스테이플 섬유에 많이 쓰이고 TPM 1m당의 길이는 필라멘트사에 많이 사용을 하겠죠. 꼬임수가 나타내는 특징들이 여기 있어요. 네, 이거 공부하세요. 그래서 꼬임수가 많은 실, 강연사는 딱딱하고 까실까실해지고 꼬임수가 약한 거는 적은 거는 약연사고 많은 거는 강연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의 굵기. 실의 굵기는 실의 길이와 무게의 상관관계죠. 번수로 나타내는데 항중식과 항장식이 있어요. 그럼 항중식은 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항장식은 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의 굵기가 굵어지죠. 반대예요. 그래서 면사일 때는 1파운드당 실이 840야드일 때 1번 수라고 해요. 주로 항중식에는 면사, 모사, 마사 이런 거를 항중식에 쓰고 항장식은 필라멘트사, 견사가 항장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항장식. 항장식은 번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실의 굵기가 굵어진다. 그래서 1텍스는 1km, 1000m일 때 1g이면 1텍스고 데니어는 9km, 9000m일 때 1g이면 1데니어. 그러면 내가 9000m의 실이 10g이 있어요. 그럼 몇 데니어예요? 10데니어죠. 응? 문제, 계산 문제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산 문제 어차피 핸드폰 사용 못하는 계산 문제는 안 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쉽게 9000m의 실의 무게가 10g이면 10데니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만 냈습니다. 자, 실을 만드는 방법에는 빗질하고 혼합하고 중합 평행시키고 연신하고 꼬임을 주고 이제 보빈에 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실의 방적인데, 자, 방적의 원리 세 가지가 있죠. 얘는 서술형 나옵니다. 아까 화학 방사의 세 가지 종류하고 방적의 원리 세 가지를 서술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서술형 두 번째 진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다 맞아야 돼요. 배점이 커요, 서술형.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자, 방사는 필라멘트 섬유는 방사를 통해서 필라멘트 살을 얻고, 그 다음에 스티플 섬유는 방적을 통해서 방적살을 얻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면 방사 과정, 방적 과정을 보면 계면, 타면, 소면, 정소면, 연조, 조방, 정방이 있는데 이 중에 소면과 정소면의 과정이 슬라이버를 얻는 과정이에요. 균일하게 배열하는 섬유로 균일하게 배열하는 과정이고, 이 슬라이버의 불순물을 더 많이 제거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좀 더 섬세한 실을 만드는 과정이 무슨 과정? 정소면 과정이라는 거. 모사의 방적 과정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슬라이버를 얻는 과정은 모사는 길링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의 슬라이버를 만드는 과정이 길링이다.